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죠. 포토샵에 내장된 AI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고 또 과연 AI로 사진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리고 AI로 보정을 하는 간단한 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AI가 발전을 하면서 사진이나 영상의 미래가 바뀔 것 같다. 물론 바뀌겠죠. 좀 여러 가지로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우리가 어떤 영상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드는 조합만으로 따진다면 AI가 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진이라는 거는 이야기를 담아내는 과정이죠. 내가 갖고 있는 내 그때 기억들, 감정들을 표현하는 게 사진이기 때문에 AI가 내 생각을 대신해 줄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거를 가상으로 만들어낸다 할지언정 그게 사실은 아닌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고기를 우리가 잡는 데 있어서도 뭐 양식을 한다든지 그물로 뭐 쌍끌이로 끌어당긴다든지 해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낚시로 개인이 잡는 물고기가 가장 비싸고 가장 맛도 좋고, 그렇죠. 뭐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도구들이 나와 있고 굉장히 많이 세상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이 100m를 달려서 빠르게 달리는 모습을 보고 열광하고 환호하고, 마라톤 풀코스 42.19km 튀는 거를 보면서 열광을 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찍는 사진은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번에 포토샵에서 베타에 새로 나왔던 AI 기능들은 잘 활용한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조금 더 상상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AI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떨 때 사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토샵을 실행을 시켜 볼게요. 포토샵 여기 베타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어도비 포토샵 베타라고 쓰여져 있는 걸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조금 색다른 창이 뜨게 되죠. 색다른 창이 뜨게 되고 여기에서 제가 사진 하나 불러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진 하나 불러와 보면은, 자, 이런 풍경 사진이 하나, 제가 예전에 마카오에서 촬영했던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은 다른 건 다 마음에 들었는데 이쪽에 자동차가 굉장히 거슬렸어요. 근데 자동차를 제가 빼달라 그럴 수도 없고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었지만 이 AI에서 이거를 좀 지워보고 싶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지우려면 굉장히 불편했죠. 눕기를 따고 뭐 합성하라고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AI 기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지울 수 있는지 한번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보면 올가미 툴이 있습니다.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한번 그냥 러프하게 그냥 자동차 모양대로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럼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위치는 옮길 수가 있어요. 뭐 제너레이티브 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번역을 하자면 생성형 채우기 뭐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여기에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어떤 거를 단어를 넣을지, 그러니까 어떤 원하는 걸 여기다 쓰게 되는데 아무것도 쓰지 마시고 그냥 제너레이트를 클릭을 한번 해줘 볼게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죠. 프로세스가 되고 있는데 시간이 뭐 정말 슉 지나가는 게 지금 실시간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좀 몇 초 정도 걸려요. 컴퓨터 성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그렇다고 제 컴퓨터가 아주 떨어지는 성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보시면은 제거가 됐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뭐 이렇게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쪽 창을 보면은 세 개의 지금 바리에이션 된 게 보입니다. 첫 번째가 지금 이 화면이고 두 번째가 이렇게 바뀌었고 세 번째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뭔가 바위 같은 게 앞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약간 턱 같은 게 만들어져 있고 어떤 게 가장 내 마음에 들지를 선택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저는 이 세 번째가 마음에 드는데 여기서 내가 혹시 더 다른 걸 추가해 보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제너레이트를 눌러주시면은 또 마찬가지로 세 개의 샘플, 그러니까 바리에이션 된 샘플 사진들이 더 나오게 됩니다. 어떤 게 나올지 한번 지켜볼까요? 물론 그 전에 것들이 마음에 든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겠지만요. 자, 이번에 나온 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더 깔끔하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러면은 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이게 지금 AI가 만들어내는 이쪽 구석에 자동차를 없앤 사진이고요. 원본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시죠? 굉장히 감쪽같이 지워져 있어요. 이쪽이. 한번 확대해 볼까요? 확대를 해서 보더라도 그닥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거의 깔끔하게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 이게 포토샵에 새로 내장된 기능 중에 하나고요. 보통 풍경 사진에서 지우고 싶은 부분들을 이렇게 지울 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쪽에 사람도 한번 지워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선택을 러프하게 해서 제너레이티브 P를 그냥 아무것도 명령을 입력하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배경과 합성이 이루어지긴, 굳이 딱히 이런 상황에서는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역시 쭉 가고 있죠.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샘플이 뜰 거예요. 자, 보시면은 1번, 2번, 3번. 어떤 게 제일 날지. 2번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은 전후를 비교해 보면은 이게 포토샵이 만드는 이미지, 원래 이미지가 되는 거죠.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진 하나 불러와 볼까요? 이번에는 이 사진을 갖고 와 볼게요. 노을 사진을 찍었는데, 자, 이 친구들이 사실은 메인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좀 쓸데없이 찍혀 있죠. 포토샵 AI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올가미 툴을 가지고 그냥 러프하게 그냥 슥 채워줘 봅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제너레이티브 필에다가 엔터. 명령어는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거를 하실 때는. 근데 굳이 명령어를 쓰실 때는 내가 여기다 뭔가를 더 삽입하고 싶을 때, 여기다 내가 뭐 강아지를 넣고 싶다든지 뭐 그럴 때는 명령어를 쓰셔도 됩니다. 자, 지워졌죠. 자, 1번 샘플, 2번 샘플, 3번 샘플. 어떤 게 마음에 들지를 결정해서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꼬마 아이를 지워볼까요? 꼬마 아이를 지워, 역시 마찬가지로 엔터. 그러면은 쓱 가게 되죠. 자, 꼬마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여기도 1번, 2번, 3번. 어떤 게 나을지를 결정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까지 깨끗이 지워볼게요. 머리 위에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이것도 지워보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볼게요. 이게 포토샵으로 지운 이미지고 이게 원본 이미지입니다. 달라졌죠.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운 사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번에는 인물 사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인물 사진을 가져와 볼게요. 이게 며칠 전에 촬영을 했던 가수 이은미 씨의 사진인데 B컷이에요. 뭐 앨범 자켓 촬영하던 B컷인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이걸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 지금 컵이죠. 컵과 뒤에 이쪽 배경인데 이 두 개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먼저 컵을 한번 해볼까요? 컵을 이렇게 역시 이런 식으로 대략 그냥 슥슥슥슥 선택을 해줍니다. 이쪽에 올가미 툴로 선택을 해준 다음에 제너레이티브 P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엔터를 그냥 아무 명령 없이 쳐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쭉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 노트북이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닌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쭉 가면은 어떻게 이게 바뀌게 될지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깨끗하게 지금 어찌 보면은 이 컵이 사라졌습니다. 1번, 2번, 3번. 자, 어떤 게 가장 내추럴한 1번으로 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번. 근데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셋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럼 한 번 더 제너레이트를 눌러주시면은 또다시 3개의 바리에이션 된 샘플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은,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기타가 있기 때문에 기타를 제외하고, 기타 쪽 쓱 해가지고 한번 쓱 대충 잡아볼게요. 잡아서 제너레이티브 P를, 자, 이게 1번, 2번, 3번. 얘가 제일 낫네요. 이렇게 인물 사진에서도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볼게요.
얘로 볼게요. 좀 고난이도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 좀 고난도의 보정을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이 사람 지우고 자동차 여기 본고 지우고 택시랑 이 파라솔까지 지워보도록 할 건데, 역시 이것도 B컷이긴 한데 촬영 준비를 하다가 찍었던 이제 가수 이은미 씨인데, 먼저 이쪽 사람 먼저 대충 셀렉을 하고 제너레이티브를 엔터. 뭐 제 컴퓨터 성능 떨어지는 건 아닌데도 좀 느리네요. 자, 1번, 2번, 3번. 저는 3번으로 할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파라솔하고 택시까지 싹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티브 필. 자, 그러면 이쪽이 지워졌는데 1번이고 2번이고 3번. 일단 뭐 2번으로 하고 뭐 예제니까요. 그다음에 이 봉고를 지워야겠죠. 봉고를 이쪽부터 지울까요? 이렇게 앞바퀴 쪽을 살짝 오타고 레이어드 덱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냥 엔터. 명령 없어도 됩니다. 뭐 딜레이트, 뭐 브랜드, 뭐 내추럴 이런 거 없이 그냥 엔터만 쳐주시면 자기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주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굉장히 명령을 막 쳤었는데 그게 굳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자, 1번, 2번, 3번이 나왔어요. 1번이 제일 난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차를 없애볼게요. 이쪽 차를 이렇게 해서 그림자까지 싹 해서 살짝 오타고 걸리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엔터. 자, 최종적으로 지금 제가 원하는 지우고자 하는 것들은 다 지웠는데, 자, 결과물을 보면은 얼만큼 바뀌었나를 봐보면은 이게 원본이고 이게 수정본이에요. 이렇게 조금 번거롭지만은 이 정도로 뒤에 지금 지저분한 것들을 지울 수가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그거를 이렇게 클릭 몇 번으로 만들어준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물 사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명령은 언제 쓰느냐? 만약 여기다가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선택을 할게요. 여기다가 뭐 테디베어를 쳐볼까요? 자, 이렇게 테디베어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1번 테디베어, 2번 테디베어, 3번 테디베어. 이럴 때 명령어를 쳐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난 이 세 곰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면 한 번 더 제너레이트를 눌러주시면 다른 곰이 생성이 되겠죠. 자, 1번, 2번, 3번. 저는 얘가 제일 낫네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할 때 여기다 명령어를 치시면 됩니다. 뭐 여기다 뭐 다양한 거를 입력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람을 만들 때는 굉장히 어색한 사람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좀 못 믿어온 사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라 이런 피사체들, 뭐 사과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사과를 여기다가 사과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 정도에다 시선 가는 방향에 여기다가 사과를 한번, 사과 사이즈 이 정도 되겠죠. 그 크기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1번 사과, 2번 사과, 3번 사과.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조금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AI 포토샵에 내장된 제너레이티브 필이라는 그 블랭크, 그러니까 칸막이에 들어있는데 내 명령을 입력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걸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사람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거는 굉장히 눈뜨고 못 봐줄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었고, 다만 확장, 말 그대로 그 생성형 채우기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빈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조금 채워준다든지, 내가 이쪽에 지우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그 지우고 싶은 것들을 지워준다든지, 그런 보조적인 용도로서는 그래도 꽤 쓸만한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자, 어떻게 잘 보셨나 모르겠고 굉장히 손쉽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조금 더 근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베타 버전이지만 나중에 정식 버전이 나왔을 때는 아마 조금 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찍었을 때 원본 자체가 훌륭해야지 그거를 조금 더 손봐서 나아진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거지, 내가 찍을 때 엉망으로 찍어놓고 그거를
이렇게 조합해서 만드는 사진이다. 과연 그게 사진으로서 얼만큼 의미가 있을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드시든지 간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생각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